9부터. 그러니까 아마 딱 이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라고들 많이들 예상을 해. 사다리 타기를. 너무 어렵지 않게. 그래도 뭐 한 이 정도. 그지? 그래서 잘 따져서 맞췄냐?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일단 그냥 뭐 딱히 뭐 있는 게 아니라 쫙 나열하면서 그 안에서 규칙을 잘 발견해야 되지. 그치? 되냐? 그 다음 이런 거 잘 알아봅시다. K 이상의 모든, 그러니까 K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이렇게 되라, 즉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 이런 말 잘 알아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바로 딱 못 알아듣겠어도 일단 포인트는 생각을 해봐. 음수가 되는 걸 좀 찾아야 되는 거네. 그치? 그래서 뭐 그냥 잘 집어 넣으면 되지. 그 넣는 거는 뭐 잘 n에다가 1, 2, 3 이렇게 했을 테니까 그 넣는 과정까지는 내가 뭐 딱히 쓰지 않을게. 나 결과만 쓸게. 자, 그러니까 이제 너보다 보면 얘는 9, 뭐 얘는 8까지는 줬고, 그러니까 너보다 보면, 아니면 실은 이 홀수인 경우는 그냥 바로 봐도 두 칸 간격으로는 그냥 계속 등차수열 빼기 3이구나. 그러니까 이 하다가 이제 찾아낸 거죠. 이제 이 노란색에 해당하는 애들은 그냥 계속 3씩 줄어. 해보면. 그러니까 뭐 이건가? 일단 하얀색도 마저 찾아보면, 하얀색도 이제 계속 계산하다 보면,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규칙인 거지. 얘를 구하고 싶으면 이거 2개 더해서 빼기 2 이런 패턴이라는 걸 뭐 알아서 나름대로 잘 발견하고, 그지? 계속 노가다 뛰면서 하나씩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하면 14 하면 12. 그럼 얘는 몇이야? 13. 그럼 얘는 몇이야? 11. 그럼 얘는 몇이야? 둘이 더하면 8이니까 다시 2를 빼면 6.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을 잘 찾아야지. 그치? 다시 한번. 저 음수가 나왔거든. 그 뭐 9나 8 이런 게 답인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면 K 이상의 모든 자연수 T에 대하여 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T에 계속 음수가 나와야 된다를 뜻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 3인데 그 다음 게 6이 나왔단 말이야. 양수가 나왔고. 그치? 그래서 좀 더 해보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A12가 이제 몇이야? 그래서 보면 요 다음부터 계속 음수인 게 확인이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11번, 항번호 11번 이후부터 계속 모든 애들이 모든 자연수잖아. 모든 자연수. 계속 음수가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11. 됐냐? 문제를 그냥 잘 해석하는 거에 좀 달려 있다 볼 수가 있지. 자, 10번도 벌써 세 번째인데, 그치? 첫 등장, 이런 형태로 그냥 딱 정석대로 풀어서 구하는 것. 첫 등장이 그때 말했지만 그 우리 올해 출제됐던 그 사관학교 풀 때 처음 나왔고, 그다음에 3회였나 4회였나 이걸 좀 더 어렵게 조건 뒤에 좀 더 붙여가지고 한번 했었고, 지금은 다시 난이도 확 내려와서 그냥 기본만 하면 되는 정도로 내려왔지, 그지? 잘들 풀었어? 빠르게 해볼까? 각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지? 자, 바로 가자. 절대값 뺏기면 여기가 뿔마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플러스 1일 테니까 2 또는 0. 그래서 얘는 실은 치환도 안 해도 될 수준? 왜냐면 결과가 1 아니면 0이잖아. 맞지? 이러면 실은 뭐 치환 안 하고도 바로 찾을 정도도 돼. 그치? 코사인 값이 이제 그냥 바로 찾아볼까, 이번엔? 안 되면 치환하시고. 저 범위도 있으니까 나름 범위도 생각 잘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은 바로 해볼까? 얘가 가능한 값이 뭐가 있을까? 하고 보면 코사인 그래프를 상상하면서 0 되고 2분의 파이 되고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지 여기 2분의 3파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2파이 되고 이런 식인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래서 그래도 혹시 조금 범위 이런 거 세팅에 감이 좀 없겠다 싶으면 치환해봐도 좋아. 범위 때문에라도. 저 치환하면 어떻게 돼? 2로 나누고 3분의 파이 더하면 3분의 파이 세타 2분의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지.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요게 세타인 거니까. 그래서 범위 보면 이거 안 되고 요거랑 요거까지 들어오나 보네. 맞아?
저거 3개일 거 아니야. 잘 돌려놓으면 되지. 하나씩 다 구해서 돌려놔도 되는 수준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 하던 것대로 그럼 이게 지금 세타를 구한 거니까 이제 결국은 치환해서 푸네. 근데 맞아, 치환이 정석이지. 이 방법도 괜찮지. 세타의 합을 먼저 구해버리고, 합하면 몇이야? 4파이지. 이걸로 그냥 빠르게 관계식 되겠어? 2분의 1 곱하기 x의 합 플러스 3분의 파이가 지금 개수만큼 이렇게 돼서 이런 관계식으로 합을 빨리 구하는 거 몇 번 했었지. 그래서 요게 4파이니까 요게 1파이고 넘어가면 3파이고 이 넘어가면 6파이 뭐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 됐나? 그 다음 11번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관련 문제가 안 어렵게 나와서 실제로들 많이들 맞았지. 난이도가 이제 좀 다시 내려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 자, 알려준 게 여기 45, ABC. 여기 그냥 45도로 써볼게. 45도. 그 다음에 AB 길이가 지름이. 그 다음 AD 6. 그 다음 CD 길이 구하는 거고, 이거 당연히 매너 있게 선 하나 그었지. 그럼 여기가? 그럼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 여기가 나오네. 5루트이겠지. 1대 루트 2를 하던 뭐 사인, 코사인을 돌리던, 그지? 그 다음 구하는 건 CDO. 그러면 그냥 딱 요거만 발견하면 요 삼각형에 지금 대신에 이제 각 하나가 필요한데 어디를 알아? 그렇지. 마주보는 여기 내접하는 사각형 135도 요거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지. 코사인 비껴치기 하면 되죠. 저러면 됐나? 따라서 CD 길이를 잠깐만 X라고 놓고 얘를 코사인 비까치기를 해가지고 2차식을 뽑아내면 이제 이런 식이 나올 거야. 잘 보여서 인수분해를 루트 끼고 하면 좋고, 아니면 하다못해 그냥 근해 공식 써도 되고. 뭘로 되냐? 루트 2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 알려준 게, 루트 2가 있으니까 이게 7 곱하기 2인데 루트 2를 좀 억지로 만들기 위해 2를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보면 바로 나오지. 어쨌든 따라서 x값은 루트 2 됐지요?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림을 상상하면서 관계까지 알 수 있으면 좋지. y는 3의 x제곱 그래프 지수함수. 얘를 원점에 대칭 이동을 했다 그랬으니까 x축 대칭에 y축 대칭 뭐 이런 식으로 상상 잘 해주시고, 얘를 가지고 y축으로 3분의 10만큼 이대로 위로 들어 올린 거네. 그럼 얘 관계가 어떻게 돼? 얘랑 현재 이 점에 대하여 대칭일 거 아니야? 그치? 그 상태로 이거 전에도 보여준 적 있지. 얘가 조금씩 올라갈 거야. 위로만 올라가지. 그럼 이 대칭점도 같이 올라갈 거야. 맞아? 좀 더 올라가면 계속 이 사이에 있을 거야. 맞아? 그러다 언젠간 여기에서 접하겠지. 무조건 접하겠지. 대칭이어야 되니까. 그 다음 그걸 넘어간 순간부터는 이제 어떻게 돼? 여기에 그 대칭점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 비슷한 거를 그때는 아마 X축에서 했을 텐데, 지금 일단 얘네 둘의 관계가 아마 이런 식으로 교점 두 점에서 만날 텐데, 이거 중점 구하면 그게 지금 Y축 위에 있을 거야. 맞아? 이 사실 알고 있으면 계산도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저 A, B의 정체가 지금 저런 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Y축과 만나는 Y좌표 구해라. 지금 여기 구해라거든. 그치? 따라서 저 사실을 이용하면 뭐 간단하게 풀 수가 있지요. GX는 이제 직접 계산해서 구하시면 되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및이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GX는 쉽게 구해 주실 수 있고, 얘랑 FS랑 연립해야 되면은 그냥 일단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진행해 보면 그냥 풀리는 방정식 나오지. 그치? 따라서 이걸 계산하면 여기에서 X값이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1 나오실 거고, 그치? 1하고 마이너스 1. 야, 여기 요거 1하고 마이너스 1 나올 건데, 그게 이제 실은 이렇게 대칭, 안 대칭처럼 보이지만 대칭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Y좌표 구해서 중점 구하시면 되지. 노란 게 제일 편하지. 여기가 1,3, 여기가 마이너스 1,3분의 1이겠네. 그럼 요 Y값의 중점 구해주면 간단하게 저기 찾을 수 있지. 이렇게 잘 이용했으면 됐고, 그 다음 13번도 이게 13번이 맞나 싶은 수준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그림은 그렸겠지. 그림 바로 그려봅시다.
그러니까 막 그리기가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미지수도 하나도 없고 이거 안 그리고 그려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 그려보시면 지수함수가 이렇게 4에서 점근선 같고 1에서 잘려가지고 아마 이제 1 집어넣으면 딱 0이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지. 그 다음에 여기가 빵꾸. 요거 그린 거. 그 다음 얘는 이거는 앞에 3분의 4야 뭐 굴곡이고 그냥 기본 로그인데 뒤집어 그리는 거네. 그치? X축 대칭 발생했잖아. 따라서 기본 로그 그래프라 무조건 여기 지나갈 거라 연결되겠네. 이렇게 연결돼서 그냥 이렇게 내려가겠네. 자, 차이점은 얘는 끝없이 내려가는 애, 저 지수함수는 저기 4 못 넘어가는 애, 이런 관계인 거야. 그래서 지금 그린 요게 fx고, 그럼 요거는 뭐 이렇게 절대값 붙었다고 쫄지 말고 일단은 천천히 해석해보면 얘랑 만나는 지점이란 얘긴데, 이런 것도 낚이지 말고 어쨌든 절대값 붙어있지만 안에 상수 k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결국 잠깐만 t라고 논다면 그냥 우리가 많이 하던 대로 요 직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잠시 근데 이제 원래 절대값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뭐 요 정도? 절대값이기 때문에 요 t는 0보다 크거나 같기는 할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실근을 가지려면 당연히 4보다 따라서 그림상 t값은 4보다 완전 작아야 되지. 4가 돼도 안 되지. 따라서 그냥 그림 보면서 t가 4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고 돌려놓으면 t가 원래 이거였고, 그럼 이거 우리 절대값 빨리 풀 수 있고. 자, 근데 실은 이쪽 부등식은 항상 성립이야. 이 파란색과 노란색 그래프를 통합쳐서 fx잖아. 그치? 얘네는 언제나 4보다 작아. 그치? 저 점근선 때문에. 여기만 주목하면 되겠네. 이 파란 부분 쪽만 조심하면 되겠네. 따라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만 천천히 잘 찾아주면 되고, 즉 K를, 그러니까 좀 노란 쪽은 됐어. K 저기 저 파란 쪽에서 봐야지. 파란 쪽에 K가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4보다 크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하고 이거 풀면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고 4 지워지고 3 넘어가면 3. 답은 7.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함수야. 역함수. 못 구해. 이건 미적분도 못 구해. 근데 이건 그 뜻이 아니라 1대1 대응이라는 힌트고 최고차함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증가한다라는 힌트 준 거지. 그럼 일단 증가한다 그랬으니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할 일 합시다. 실수 전체 증가인지 깃발 꼽기 또 하는 건지 잘 봐야 되는데, 지금은 뭐 x의 범위가 그냥 실수 전체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얘가 항상 플러스 0보다 큰데 뭐 범위 이렇게 잘려 있으면 이제 깃발 꼽기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네. 따라서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이것까지 되는 거지. 그치? 되냐? 야, 이것도 내가 갑자기 얼마 전에 누군가 저 문자로 질문 받은 게 있는데, 아니야, 잠깐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니네도 왠지. 요게 이제 그냥 x 세제곱 그래프야. 여기 0에서 저 프라임 값 0이지. 그치? x 0일 때 맞아? 그치? 자, 나의 질문에 답해봐. 여기에서 증가합니다 라고 말하면 맞아, 틀려? x는 0에서 이거 증가해요 라고 말하면 맞아, 틀려? 너 문제 잠깐 들어가. 자, 이렇게 돼 있으면 x는 0에서 5x. 자, 하나씩 다. 증가한다는 건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 x. 그런데 이건 또 5야. 이 차이점 모르네. 진짜 모르네. 내가 혹시나 해서 그랬더니 진짜 모르네. 그러더니 얼마 전에 막 누가 다른 문제 풀었나 봐. 이렇게 생긴 그래프. 여기가 평평한데 이거 전체 구간 증가해서 했다가 틀렸어요 이러고 나한테 질문한. 그래서 야, 이게 평평한 게 증가냐? 그러더니 이거 들고 와. 선생님 얘는 증가잖아요. 이 소리 하고 있어. 이거 아까 분명 얘는 저 3차함수는 분명 0에서는 0이거든. 근데 왜 저게 포함된 구간에서 증가라고 말할까?
증가한다의 표현,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 이게 증가의 뜻이지. 그럼 니들이 생각해봐. 이게 하나가 0이야. 예를 들어 x1이 0이야. 그럼 저 x1 하나가 여기 찍혔다는 소리야. 맞아? 그럼 x2는 그거보다 큰 건가 그 옆에 0.1을 찍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성립하지. 즉 구간에서 말하면 증가가 맞아. 이게 구간에서 함수가 증가할 때 증가한다는 표현이잖아. 맞아? 점은 그냥 말 그대로 x는 a에서 증가하는 상태면 등호 없어. 교과서 뒤져봐. a 톡 집어가지고 여기에서 함수가 증가 상태다라고 하면 그건 무조건 그냥 0보다 커야 돼. 등호 없어. 이 등호가 언제 붙고 안 붙고도 잘 몰라 막. 됐어? 근데 이제 구간에서 언급할 땐 이 정의를 이용하는데 하나 그러니까 봐봐. 이 그림은 그럼 왜 아니야? 아니겠지. 여기다 x1 잡고 바로 옆에 x2 잡으면 통이 많아잖아. 그 다음에 증가한다는 표현 중에 내가 이제 설명한 건 직관적으로 이거랑 또 하나 더 있는 게 양수 h를 잡아서 이거도 증가한다는 또 다른 정의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저 임의의 양수 h라는 말은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졸라 작은 수라 생각하면 돼. 0.00000000 뭐 마치 좌극한 우극한 플러스 0 이런 것처럼. 얘도 증가한다는 뜻 중에 하나야. 정의 중에 하나야. 그냥 되게 직관적이지. 어딘가에서 좀만 왼쪽으로 가도 바로 낮아지고 좀만 오른쪽으로 가도 바로 커진다.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다 라는 또 다른 뜻이야. 그치? 확인해봐. 여기가 0이면 0보다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도 올라가잖아. 좀만 왼쪽으로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한 점에서 잠깐 0인 거는 구간에서는 증가라고 난 처음 배울 때부터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쉬면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냥 콕 점 집어서 그냥 한 점에서 야 거기서 증가 상태냐 이렇게 물어볼 땐 그땐 짤 없어. 무조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는 감소. 0이면 멈춘 거. 됐어? 갑자기 생각나서 이걸 하네. 이것도 모르는 상태로 지금 얘 증가한다 그랬을 때 분명 증가의 정의가 플러스인데 대체 여기 잠깐 0인 건 왜 포함되는 거지? 도 제대로 모르고 약간 외워서 풀고 있었단 소린데? 그러면? 안 그래? 인정? 이러면 fx는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거 이거는 잠깐 0인 거라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 상관없지.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이제 잘못돼가지고, 그냥 증가의 정의가 0 등호가 언제나 포함인가 보다. 이렇게 잘못되게 또 장착해가지고 이상하게 풀고 다른 문제에서 잠깐 생각나서 말했더니 말하길 잘했네. 다 몰랐네, 니네도. 걔만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어쨌든, 됐어? 따라서 어쨌든, 해서 할 일은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주시면 마이너스 3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일단 첫 번째 힌트 하나. 그 다음 뭐야 이거? 다항함수 맞지? 다항함수 맞고 그러니까 딱히 별다른 변수 없지. f0은 마이너스 1, 0분의 0꼴. 그 다음에 미분계수 정의에 의하여 요거까지. 됐냐? 야 그러면 f'0이 3이기 때문에 일단 저기 f'x에서 b값 3 바로 나오지. 됐냐? 그 다음 여기에서는 저기 fx에서 c값까지 딱 나오겠네. 됐냐? 자 그럼 a는 어디서 구하지? a 값이 최소일 때 a는 최소값이라 그랬어. 범위나 뭔가 찾아봐야 되는데 이거 이용하면 되겠네. b는 3이기 때문에 저 부등식에 집어넣어 보면 a의 범위가 나오지. 요거 이런 식으로 줬네. a가 최소일 때라고 말했으니까 a가 마이너스 3일 때를 말하는 거네. 즉 지금 저 아래 거 적분할 때 a에다가 마이너스 3 넣고 적분하세요 라는 소리.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인 경우에 저 식을 또 쫙 써보면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저렇게 정적분을 때려야 되는데 물론 주먹 부구식으로 계산해도 되고. 그거지? 이게 완전 제곱식이라 아는 애들은 이제 편안하게 계산 틀릴 걱정도 없이 이 정도 적분까지는 수투에서도 내가 알려줬잖아. 마치 이게 최고 참계수 1이기 때문에 상관없지. 마치 그 미분하듯 이런 거 딱 해도 된다고 얘기해줬지. 이렇게 하고 계산하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고. 됐냐?
15번 이게 이제 저기 좀 옛날에 기출됐던 평가원 쪽 기출 문제인데, 기출 문제가 약간 이제 응용이 됐는데, 이게 언제 거냐면 10년도 건데, 아마 규토나 뭐 이런 데 찾아보면 있을 거야. 있나? 아마 있을 거야. N기출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옛날 틀 문제는 뭐 간간히 이렇게 나오면 잘 봐둬봐. 54번? 이라고는 하지만, 뭐 이제, 그러니까 저 정도 연도면 웬만한 문제집 뒤져보면 비슷한 유형 많이 있다는 소리야. 아니, 뭐 하여간, 그냥 문제 자체는 간단하지. 저 로그 함수 그래프랑 삼각형이랑 만나게 해라. 이거야. 그치? 자연수 TK라고 돼 있고. 맞아? 그치? 그러니까 아마 뭔가 막 집어넣으면서 찾는 문제일 가능성이 잘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들은 좀 잘 해줍시다. 일단 얘를 그릴 건데 뭐 정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아까 앞에도 나왔지만, 로그 함수에 저렇게 K 앞에 붙어 있는 거는 굴곡이기 때문에 막 그림 그릴 때 그렇게 큰 신경은 쓰지 않아도 되고. 그럼 결국 얘는 기본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냥 X축으로 T 민 거네. 맞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X축, X절편, T 플러스 1, 0 지나가겠지. 맞지? 저 로그 함수는 항상 그 1,0 지나가는 점 항상 있잖아. 그지? 그게 이제 오른쪽으로 T 몰았을 뿐이니까. 맞아? 이렇게 찾을 건 다 대입을 할 때 하더라도 일단 문제에서 주어져서 뽑아 먹을 건 다 뽑아 먹고 대입을 해야 대입하는 횟수, 세는 시간 줄일 수 있겠지. 여기 지남 이거 딱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 K가 자연수기 때문에 다행인 게 막 저게 막 이렇게 됐을 경우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돼. 물론 무조건 개형은 이거야. 근데 이제 똑같은 그림이라도 이렇게 굴곡도 다를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거지. 맞아?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되는 건 요 세 점인 거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지. 그치? 뭔가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서 만나거나 할 텐데 그 경계선은 이 세 점을 지나갈 때일 거란 말이야. 맞지? 따라서 A가 지금 5,6, B가 지금 3,4, 그 다음에 C가 지금 7,2인 상황에서 이제 뭔가 대입해 가면서 막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야. 됐냐? 자, 그럼 일단 대입한 식을 써놓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아직은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그러나 확실한 건 얘네를 집어넣어 놓고 그걸 기준으로 뭔가 조사를 해야 되거든. 일단 요거 집어넣으면은 식이 어떻게 되냐? 6은 K 로그 2에 5-t라는 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 집어넣으면 4는 준비하는 중. 이제 뭔가 막 대입하면서 막 이러고 해야 될 텐데 7-t 이런 애들을 좀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됐냐? 됐지? 그래서 자연수잖아. 넣어야지. 이제 결정해야겠네. 마구잡이로 넣는 거 아니지. 언제나 나 말하지만 그치? 한 문자를 딱 정해서 1인 경우 나머지 체크, 2인 경우 체크 이런 식으로 넣을 거 아니야? T랑 K가 있어. 어디에 먼저 넣을래? 뭘 먼저 넣기? 어디에 먼저 이렇게 기준 잡고 넣을까? T, K 중에 왜? K 하면 안 돼? 로그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오해하지 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걸 넣었을 때 이렇게 된 순간에 여기 지나가는 순간에 뭐 둘 중에 누군가 하나가 일단 유관상으로는 자연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먼저에서 원하는 게 정확히 지나갈 때가 아니라 만날 때잖아. 그지? 만날 때니까 이게 소수로 나오더라도 그럼 그거보다 뭐 예를 들면 작은 뭐 예를 들어 뭐 어딘가 뭘 넣었더니 K가 막 4.5 뭐 이렇게 나왔어. 그럼 당연히 K가 4.5인 건 안 되겠지만 이제 만나게 하려면 그럼 K가 이제 4나 3이나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임시로 경계선을 지나는 요 세 꼭지점 지나는 걸 찾기 위해서 써놓은 식이지 반드시 저기 지나가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저 안에서 이렇게 쑥쑥 지나가서 저 삼각형이랑 만나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어쨌든 T에다 넣는 게 맞아. 근데 지금 근거가 좀 달라가지고. 아니 되게 단순하잖아. T에는 힌트가 하나가 더 있어. 쉽게 말해 여기는 T랑 K 다 하나씩 있는 등식들이야. 그치? 근데 K에 먼저 넣게 되면 T에 넣을 때 쟤도 같이 생각해야 되잖아. T에 먼저 바꿔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더 쉽겠지. 됐냐? 따라서 T에다가 먼저 숫자를 집어넣어 가면서 생각을 해 주도록 할 겁니다. 자, 해보자. 자, 그러니까 T에 먼저 넣는다 그랬지? T가 1인 경우 가자. T가 1인 경우 땅땅. 야,
여기다 쓸게. 아까 전에 그 지나가는 x절 표현 하나 있었잖아. 그지? t 플러스 얘도 아주 소중하지. t 플러스 0,1. t 플러스 1,0. 그치? 보자. t가 1인 경우에 저 x절편은 그냥 지나가는 점 바로 쓸게. 2,0을 지나는 거야. 맞지? 대성 2,0을 지나는 거야. 자, 그럼 그림으로 봐. 2,0 지나가면 2가 적당히 3등분해. 여기쯤 있을 거란 말이지. 아, 여기는 1이고. 뭐 여기쯤 2가 있을 거란 말이지. 맞아? 그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림과 함께 보는 거지. 자, 그럼 여기를 지나가는 상태로 B부터 할까? 일단 여기를 지나가는 로그가 B 지나가는 거 생각할 수가 있어. 맞지? 그 다음 A 지나가는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게 이렇게 지나갈지 이거는 이제 차후 넣어서 조사를 하는 거니까 일단 그림으로 대충 그려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거야. T가 1인 경우에 얘네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저 A와 B, 노란 거, 파란 거는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식으로 보도록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T가 1인 경우에 이제 하나씩 해보는 거지. T가 1, 여기다 T에 1 넣어. 그럼 K 몇이냐? 노란색으로 했을 때 K 몇 나와? 3이야? 그 다음 파란색에다가 T에다 1을 박았을 때 K는 몇 나와? 4. 그 다음에 저기 하얀색, 여기에 나머진 맞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기서 K 몇 나와? 뭐 딱 떨어지게 나오진 않지만 로그 2에 1 집어넣은 로그 2에 6이니까 넘어가면 로그 6에 2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거기다 2 곱하니까 로그 6에 4. 중요한 건 얘는 이제 대략 0. 몇 되는 숫자인 거야. 그치? 됐어. 그 다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t에다 숫자를 바꿔 하고 있잖아. 아까 로그 관계식은 지금 이런 모양으로 생겼단 말이야. 근데 t에다 숫자를 박아놨어. 요 k의 값에 따라 이렇게 이런 식의 굴곡이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시작과 끝만 알면 되잖아. 즉 하얀색 지나갈 때는 0. 몇이야. 그지? 그 다음 노란색 지나갈 때가 3이고 파란색 지나갈 때가 4래. 그러니까 지금 우연이네. 이 그림이 맞겠네. 그지? 얘가 점점 일어서는 거 아니야. 3일 때 A 지나가는 거고 4일 때 B 지나가는 거고 이런 느낌인 거네. 맞아? 여기 지나갈 때가 0. 몇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랬을 때 자연수 K 값은 그러면 요때면 이제 딱 그 사이에서 삼각형 뚫고 지나가는 거겠네.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정리해서 찾아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준 좀 대입하는 건 맞지. 근데 이제 세팅 및 이런 설정들 잘 해놓고 해야 이런 거 이제 빠짐없이 빠르게 정확하게 잘 쓸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이러면 이제 얘는 3,0을 지날 거야. 이러면서 달라지는 점이 이제 여기지. 맞아? 자, 이러면 이제 어디엔가에는 이제 그만해도 돼. B에는 더 이상 안 넣어도 돼. 지나갈 리가 없어, 로그 함수가. 그치? 따라서 이제 B는 이제 볼장 다 받고, 여기, 여기 A 지나갈 때랑 그 다음에 C 지나갈 때 조사해보면 되겠지. 됐죠? 따라서 A 지나갈 때, 여러분 K 몇 나와? 6이야? 이거 맞지? 그러니까 잘 쓰라니까. 얘 속았잖아. 아이씨. 너 뭔 소리 하나 했네. 자, 2 집어넣으면 로그 2에 3이니까 1로 넘어가면 로그 3에 2니까 6에 2에 6제곱, 로그 3에 64? 니까 이게 대충 몇 점 몇? 27, 81, 이 3점 몇이지? 됐지? 그 다음 파란색은 필요 없고 하얀색에 넣었을 경우 t에다 2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계속 쓰라니까. 하얀색에다가 2 집어넣으면 로그 2에 5 넘어가 로그 5에 4. 그러니까 얘도 대충 0. 몇이지. 따라서 지금 하얀 그림인 게 0. 몇인 경우니까 마찬가지로 1부터 되는 거네. 맞아? 그리고 노란 게 3. 몇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론상 3. 몇이고 K는 이제 이게 3. 몇인 경우야. 이게 3보다 큰 경우야. 이제 양수 쪽은 실은 K 값 다 되는 거야. 왜냐면 이제 B는 지나갈 리 확정이기 때문에. 됐어? 양수 쪽은 다 돼, 이제. 그러나,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리미트를 걸어놨지. K에다가 5 이하라고 걸어놨지. 그래서. 따라서, 5, 그렇다고 막 신나게 쓰면 안 되고, 5까지만 하고 참아야 됩니다.
했냐? 어쨌든 하얀색 0. 몇이니까 당연히 1부터 가능하고, 그러니까 1부터 5까지, 문제에서 설정한 5까지 다 가능하지. 됐지? t가 3이야. t가 3이다. 그럼 이제 지나가는 점은 4,0을 지남.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와. 그러니까 B는 이제 진짜 안 해도 되고, 여전히 이제 A랑 C 두 개 해봐야 되겠지. 됐냐? 그래서 저기 A 쪽 해가지고 A 쪽에다가 이제 T에다 3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면, 이게 6 나올 거고, 하얀색 쪽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아마 1 나올 거야. 맞지? 뭔가 다른 답을 말한 것 같은, 여기도 1부터 5까지 다 가능. 됐나? 그 다음 이제 점점 속도가 가속이 붙지. 왜?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5,0을 지나고 5,0이면 이 x절편의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도 필요 없어. 여기만 보면 돼 이제. 요것만 체크하면 돼 이제. 자 그럼 저 지나갈 때 t에다 4 넣고 지나갈 때 이 k값 계산해 보면 로그 3의 4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1. 몇이거나 이제 1 안 되네. 이제 드디어 뭔가 좀 2부터만 되네. 됐지? 됐지? 그 다음 t가 5까지 가면 6,0 지나가고 그럼 그랬을 때 k값은 2가 나올 거라 여기에서도 2부터 5까지가 나오고 이제 6 들어가면 이제 x절편이 여기가 되면서 빠이빠이 절대 때려 죽어도 만날 수가 없어. 됐지? 응? 아, 순서상 개수니까, 그래서 여기 개수 잘 세용. 야, 숫자는 니들이 세? 안 센담? 아니, 19번을 보니까, 그냥 직접 저거, 이 두 함수를 따로 개별적으로 그려서 풀었다? 물론 그래도 돼. 그래도 되는데. 일단 해볼게. 교점 구하기잖아. 자, fx 나와 있어. 따라서 일단, 얘랑 얘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뭐 바로 따로따로 그리는 것보다는 일단 어차피 교점은 찾아야 되잖아. 그지? 교점부터 찾아주자. 2x x제곱은 이거랑 같다니까 바로 계산해도 되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세제곱에 더하기 2x제곱. 자, 정리정돈 좀 해볼까? x세제곱에 플러스 x제곱. 그래서 여기서 잠깐 그렇죠. x 묶어야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인수분해까지 바로 가면 자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식을 유도하면서 임의로 양변의 실수 배 이런 거 안 하고 우리는 그냥 덧셈 뺄셈 이항 작업만 했지. 그럼 실은 그냥 얘를 그려서 넓이를 구해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도 동일하다라는 말을 얼마 전에도 한 것 같은데 따라서 실은 그냥 그러니까 저 인수분해된 저쪽 보면서 여기 구해도 돼. 아니 그러니까 아까 지나가다 봤어 막 이거랑 뭐 또 뭐야 뭐 이러면서 막 그 열심히 그려서 찾았길래 그 당연히 되지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주의사항은 또 이제 나중에 수능 때 와가지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 뭐 분수 있어가지고 네가 방정식에서 짜증나가지고 아예 양변에 3 곱해야지 하고 실수 배한 다음에 그거 그래프 넓이 구하면 틀려. 이 짓을 할 거면 양변에 임의로 실수 배는 하면 안 돼. 그게 그래프의 굴곡이 바뀌는 거라 넓이는 달라진다고 얼마 전에도 설명을 해줬지. 지금은 덧셈 뺄셈 말 그대로 이항 작업만 했기 때문에 이거랑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해도 되지.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 위쪽에 있고 전개도 이쁘게 잘 해놨으니 그냥 바로 계산하면 되지. 그치? 더하기 밑에 있잖아. 이렇게 쓰자. 빼기 0부터 1까지 이러고 계산하면 좀 더 빠르게 잘 할 수 있지. 저걸 뭐 따로따로 그리겠다고 굳이 꾸역꾸역 그리고 앉아있으면 쓸데없는 소중한 시간 말의 순서가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소중한 시간을 쓸데없이 날리게 되는 거야. 그치? 쓸데없는 시간을 소중하게 날리는 게 아니라. 자, 20번. 이런 문제 잘 풀어야 돼. 이런 문제 잘 풀어야 돼. 무슨 문제냐? 뭔가 머리를 써서 막 그래프를 추론한다던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가장 정석적으로 로그 부등식과 지수 부등식 해야 할 일들만 딱딱딱 하면 답 나오는 이런 거 잘해야 돼. 이런 게 기본기가 탄탄한 거니까. 그치?
그냥 딱 정석대로 진행만 딱 하면 답 나오지. 이런 걸 안 맞추면은 뭘 맞출 거야? 자, 제일 먼저 할 일은 당연히 진수 조건부터. 진수 조건에 이렇게 제곱으로 되어 있으면, 자, 잠시. 얘만 딱 따진다면 얘는 진수 조건 뭐라고 써야 돼? 얘만 보면? 따지면 이거잖아. 근데 제곱한 수들은 다 기본적으로 양수 아니면 0이야. 그러니까 0은 안 되잖아. 진수 조건 때랑. 그래서 4만 아니면 되지. 그런데 이제 어차피 얘 때문에 4보다 크다. 그치? 결국은 이제 겹쳐야 되니까, 교집합 찾아야 되니까. 따라서 진수 조건에 의하여 밑 조건은 이제 A가 밑으로 사용됐는데 1이 아닌 양수, 밑 조건은 문제에서도 세팅해줬어. 1이 아닌 양수, 그지? 0보다 크고 1 아니다 라고 문제에서 말로 해줬으니 우리가 굳이 잡을 필요는 없고. 됐나? 그럼 이제 로그 부등식 그대로 풀어주자. 로그 A의 x-4의 제곱 딱딱 요거는 이제 곱해주면 로그 A의 5 곱하기 x 빼기 4 하면 되지. 자, 로그니까 신나게 그냥 갖다 떼? 아니지, 당연히. 여기에서 A의 범위도 모르기 때문에 나눠서 해줘야 되지. 밑이 이렇게 되면 부등호가 반대로 왜 되는지도 알고 있는 거 맞지? 밑이 분수면 로그는 증가해, 감소해. 감소한다는 얘기는 클수록 값은 작아진다. 반대로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로그를 갖다가 떼긴 떼는데 이렇게 떼줘야 되지.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뭐 그냥 잔기술을 다 전개해가지고 다 주절 나열해가지고 다시 이러고 풀어도 되지만 그냥 잠시 마음속으로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치환해서 빠르게 풀 수도 있지. 결국은 이런 형태일 거니까 아마 정답은 이런 형태로 나올 거라고 빠르게. 이런 건 이제 그냥 숙련도의 차이지. 이렇게 해서 좀 빨리 찾으면 제일 좋고. 따라서 얘를 풀어보면 4. 됐냐?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를 지워야지. 왜 지워? 진수 조건까지 그냥 한 번에. 이런 등호 짝대기 하나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오답이 나올 수가 있지. 됐지. 그래서 색깔 구분 좀 해볼까? A가 이렇게 됐을 때 X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 진짜, 와, 완전히 그냥 오직 정석의 정석으로만 딱. 얘가 1보다 크면, 자, 이건 바로 쓰자. 위의 부등식과 동일한데, 방향만 반대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게 처음에 풀었을 때 이렇게, 일단 진수 조건 적용시키기 전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면 얘는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겠지. 이거는 뭐 굳이 또 계산하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런데 얘는 날려야지. 진수 조건 때문에. 그래서 저거 하나만 남는 거겠네. 따라서 A가 1보다 크면 X 범위가 이렇게 나오고. 완전 그냥 정석대로 그대로 하는 거네. 자,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지수부등식으로. 자, 이번엔 지수부등식 할 차례네. 맞냐? 지수부등식. 자, 딱 봐도 어떻게 밑을 다 통일할 수가 있냐? 밑을 다 통일해서 A의 거시기 A의 거시기라고 만들 수 있어? 없지. 그럼 치환형이겠네? 그럼 치환해봅시다. 자잘하게 이것저것 붙어 있지만 그냥 이것 치환하면 딱 정리할 수 있겠네. 이러면서 치환할 땐 언제나 이거 같이, 지수 치환할 땐 언제나 습관처럼 잘 붙여주시고. 자, 그대로 바로 가자. 요거는 뭐야, 저러면 저게 이제 A 제곱분의 1 곱하기 T 제곱. 그냥 이렇게 쓰자. 이렇게 빼기 1. 여기는 AT 빼기 A 세제곱분의 1T. 그러면 딱 양변에 뭐 곱하고 싶냐? A 세제곱. 근데 부등식이기 때문에 부호 조심해야지. 그러나 A는 양수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안심하고 곱해도 되고. 따라서 세제곱 딱 곱해주면 AT 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여기는 A 4제곱 T 마이너스 T. 정리정돈 잘 해줘야 되고 지금 시선은 어디가 있어야 돼? 뭐에 대한 식으로 받아들여야 돼? T에 대한 2차 부등식으로 시선 잘 가져가 줘야지. 즉 T를 주인공으로 잘 봐. 그러니까 따라서 이것도 이렇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A 4제곱 마이너스 1T 마이너스 A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네. 됐나? 그리고 이런 것도 눈썰미 있게 잘 보여? 인수분해 각이 나오지? A 1
A 세제곱에 1 붙여주고 이렇게 하면 되나? 오케이. 따라서 AT 플러스 1 그 다음 T 마이너스 A 세제곱이 0보다 작다. 됐냐? 그리고 그럼 이제 그 다음 어떻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부분 잘 보시면 양수 T도 양수에다 더하기 1 하면 0 될 일 없지. 0 걱정할 필요 없는 100% 양수면 반대편이 0이기 때문에 양변에 나눠서 날려도 되지. 정말 완전 딱 됐나? 따라서 T는 A 세제곱보다 작다. 그리고 이제 뭐 해줘? 돌려놔야지. 본인이 치환했다는 사실을 까먹으면 그럼 문제 틀리시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돌아와야 되겠네. 자, 그럼 이제 A 때 여기서도 그래서 이게 밑이 여기에서도 범위를 나눠줘야 되네. 만약에 밑의 범위가 이렇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고, 만약에 A가 1보다 크면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야. 그래서 위에랑 깔맞춤을 좀 해준다면 이렇게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A 값에 따라서 기준을 나눠야지. A가 0과 1 사이일 때 X의 최종 범위는 이거랑 이거야. 그러면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쓰자.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범위는 결국 그냥 이렇게지. 이렇게고. 파란색의 경우는 안 겹쳐. 겹치질 않네. 3보다 작은데 9보다 크다고? 없음. 이러고 문제를 잘 쳐다보면 9가 완벽하게 맞네. A가 0과 1 사이고 여기 왼쪽에 등호 없고 여기 등호 있는 것까지 완벽해. 감탄하면서 이제 답 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 할 문제가 이제 21번. 수능에서 이 정도의 개념까지 나올진 모르겠으나 1학년 고1 수학 아마 내신 때 그래도 저기 상위반에서 내신 준비했으면 그래도 한두 번은 봤을 법한,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직접적인 유도하는 방식으로 갈 거고, 혹시 기억나는 사람 없어? 저렇게 3차 시기인데 개수가 순서가 반대면 뭐 있었지? 기억하네. 근데 뭐가 있다만 기억해. 그래서 이제 그거 좀 1학년 좀 내신용 어떤 개념이 좀 포함되어 있는 문제라 일단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 그건 됐고 적어도 그래도 가나다에서 찾을 건 다 찾았겠지? 자, 일단 여기에서는 F3이 0이다. 됐지?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뭔지를 모르니까 미분계수 정의는 뭐 써봤자 뭐 뭔지 모름이고, 그 다음 여기는 그러니까 저기 이게 잘 봐야지. 4가 아닌 경우에 값이 존재한다라고 돼 있어. 그리고 밑에 말까지 같이, 그러니까 나랑 다는 이제 같이 합작이네, 그지? 4일 때는 없고요. 이거부터 볼까? 4일 때는 없다고? 뭔 소리야? 4일 때 분모는 0이고 분자는 0이 아닌가 봐. 그 다음, 그럼 그 외에 이제 4가 아닌 모든 실수 t에 대해서는 이게 만약에 0, 이거 잘 봐야 돼. 분모가, 그러니까 t 넣으면 무조건 0이 아니라 t 어떤 거, 뭐 예를 들어 뭐 6을 넣었을 때 f6이 0이 아니라 그냥 숫자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대가리 쪽은 뭐 0이면 0이 수렴이고 아니면 많은 거고 어쨌든 전혀 상관이 없지. 근데 만약에 0이면 무조건 같이 0이어야 된다. 요 해석을 잘 정확히 해야 돼. 그치? 만약에 어떤 경우에 t값이 이 분모가 0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뒤쪽도 0. 그 증거가 일단 이제 얘랑 연결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3이 0인 걸 알아. 3은 4가 아닌 수잖아. 즉,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조건에 의해 얘가 0이면 동시에 이것까지도 같이 나오는 거네. 됐나? 일단 저 고1 수학의 어떤 기술적인 내용은 당연히 여기서 다 기억을 못해서 틀렸을다 치더라도 가나다에서 이 힌트들 다 잘 찾았나 확인 좀 해. 이건 찾았어야 돼. 이건 찾았어야 돼. 됐지? 그냥 참고적으로 봐두십시오. 저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이것도 어차피 웬만하면 결론을 외운다기보단 과정을 좀 담아놔. 과정을. 아까 저렇게 개수가 역수 모양이잖아. 그치? 자, 그냥 원래는 얘도 A로 하고 완전 그냥 개념 설명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냥 딱 저 경우로 할게. 방정식
세근을 이렇게 둡시다. 3차 방정식의 세근 됐나? 즉 결국 세근이란 얘기는 쟤네 저기 x자리에 넣어도 되지. 그러니까 알파를 넣어도 되고 베타를 넣어도 되고. 그래서 하나 낼 거야. 알파 넣어도 되지만 알파는 개인적으로 니네들도 그렇고 알파랑 A랑 왜 이렇게 구분을 못하냐? 베타가 제일 간만은 이거를 쓰다 보면 이것들 점점 애가 살찌던데? 필기 연습 좀 해야 되나? 그래서 자네들 베타 늦게 얘가 확실하지. 어쨌든 뭐 아무거나 상관없지. 늘 수가 있어, 늘 수가. 언제 이거는 그리고 원래 2차 방정식에서도 2차 방정식에 두근 알파 베타 잡히면 당연히 뭐 근각에서 이건 이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근의 공식, 판별식 기본인데 집어 넣는 것도 언제나 후보에 있어야 되지, 그치? 근이면 방정식에 넣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넣어놓고 나서 가만 보면 아까 전에 그 위에 있는 식이 자, 이 상태에서 양변에 이걸 한번 싹 곱해볼까? 어떻게 되나? 이러면 알다시피 뭔가가 좀 바뀌어. 그러니까 지수만 보고 지수에 있는 것만 본다면 뭔가 좀 이렇게 순서가 바뀌게 되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분수지만 지수만 본다면 여기가 세제곱, 여기가 제곱, 1제곱 없었는데 이런 작업을 치게 되면 이제 반대로 여기에 없고 여기에 1제곱, 여기에 2제곱, 여기에 3제곱, 그리고 는 0, 여기 C.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됐냐?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좀 보기 좋게 다시 한번 정렬을 좀 해볼까? 세제곱분의 1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지. 됐냐? 그 다음 됐냐? 그럼 다시 또 역주행. 그럼 이거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지. 잠깐 약간 장난처럼 보이겠지만 뭐 어쨌든 수학적으로 전혀 오류 없지, 그치? 맞아? 그래서 중간 과정 다 지우고 시작과 결론만 놓고 보면 이놈의 세근이 이거야? 그럼 이거에 넣었단 얘긴 근이란 얘기지. 이거에 한 근은 이거란 얘기야. 자, 그럼 나머지도 다시 알파 놓고 똑같은 짓 하면 다 똑같이 나오겠지. 문자만 다른 거잖아. 그래서 뭐 막 개수가 역주행을 하면 근이 뒤집힌다 뭐 이러고 했었는데 이런 게 이제 약간 쓰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 됐지? 뭐 이런 것까지 수능에서 요구를 하려나? 그러니까 이걸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 중간에 끼겠지. 근데 어쨌든 요즘 고1 수학 많이 건드리는 수세니까 뭐 이렇게 이거 너무 내신용이긴 해.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그냥 때려 외우면 된다 뭐 이런 느낌이라, 그치?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는 고1 개념 있으면 그래도 참고적으로 그래도 데이터에 날 넣어놓긴 하시고요. 됐지?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문제는 이제 결국은 빠르게 풀린다 볼 수가 있다. F부터. 현재 fx가 3 넣으면 0이고 4 넣으면 0이라 저게 지금 근을 이미 2개나 알고 있어. 저 fx를 이제 는 0이라고 x축과의 교점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이놈의 세 근지 지금 이게 3이 확정에 4까지 확정이야. 맞지? 그럼 남은 하나는 알파라고 하지 뭐. 됐나? 근데 gx가 마침 딱 이 방정식의 개수의 역주행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3차 방정식이거든. 는 0이라고 하면. 그럼 방금 배운 거에 의하면 라고 정리가 되겠네.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이걸 알거든. 3이 하나가 있어야 돼. 안 돼. 얘밖에 없지. 얘가 3. 따라서 알파는 3분의 1 해주면 일단은 고1 기술 잘 적용시킨 겁니다. 됐어? 정리해보면 fx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 abc가 아니라 이제 세근을 아니까 이걸 기준으로 다시 그냥 굳이 이걸 다시 꾸역꾸역 해서 a는 몇 비, a, b, c 구해야 돼? 지금 a, b, c 구해야 돼, 이 문제에서? 필요 없지? 그냥 fx, gx 완성체를 찾으면 되지? a, b, c 구하려고 막 여기에서 근계수 관계 쓰면 구할 수 있지. 세근의 합, 세근의 둘, 세근의 곱, 맞아? 그리고 실은 이거는 교육과정상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야. 뭐 하여간. 근데 뭐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고. 그냥 우리 식 세우면 되잖아. fx는 그럼 이렇게 생겼겠네. 자, gx는 항상 제발 최고참 계수 조심해. 최고참 계수는 몰라. 여기까지 나오는 것이.
됐냐? 최고참계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이제 이거 봐야지. 아, C잖아? 이게 이제 fx 기준, 그러니까 fx는 모양을 알아. 그러니까 지금은 좀 써주면 좋겠네. 요 C는 상수항이잖아. 그지? 여기서 상수항을 찾아주면 그게 C인 거지. 그치? 따라서 여기에서 상수항 찾아주면 몇이야? 마이너스 4네. 이게 C가 되겠네. 따라서 gx까지 완성. 그럼 아이씨, F분의 G야? 아이, 뒤집어야 되네. 아, 니들이 계산해? 그대로 극한 구하면 되지? 인수분해도 돼 있으니까 0인자 잘 날려먹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지? 그 사다리 타기랑은 약간 좀 달라, 뉘앙스가. 아까 사다리 타기는 아까 9번이었나? 거기서 했고. 그냥 수열 문제라고 보시면 되지. 조건도 같이 있는 거고. 자, 일단 문제 해석부터 하는데 저런 것부터 좀 주의 깊게 잘 보십시오. 모든 항이 정수인 등차수열, 등차수열.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모든 항이 정수고 공비인 등비수열. 그러니까 등차, 등비 확인 확실하게. 공비는 R로 잡아줬네. 우리 등차수열 왜 얘는 안 잡아줬어? 우리가 잡자. 공차 D라고 합시다. 됐냐? 자, 그럼 생각해봅시다. 모든 항이 정수니까 당연히 공차도 정수일 거야. 그치? 공비도 마찬가지지. 모든 항이 정수야? 그럼 공비도 정수여야 하지. 따라서 우리 그냥 항상 기본적인 세팅을 해준다면 A1을 A라고 하고 공차 D라고 하고 B의 첫 번째 항은 B라고 하고 공비 R이라고 하면 얘네들이 전부 정수다라는 거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됐냐? 그 다음 이건 우리가 저기 함수에서도 비슷한 거 있죠. 함수 버전으로 쓴다면 이런 작업도 얼마 전에 하지 않았어? 막 조건을 이렇게 걸어 놓는 경우. 쉽게 말해서 맞짱 떠가지고 이긴 놈이 아니면 또는 진 놈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치? 함수에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세팅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은 이제 작은 게 이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본인이 해석하기 쉽게 생각해 주면 좋지. 따라서 그럼 요 힌트는 보자. 뭐야? 작은 게 이기네. 같으면 누가 이겨? 이런 것도 잘 봐야 돼. 같으면 그냥 BN이 이기는 거야. 작으면 작은 게 이기고 만약에 똑같다 그럼 BN이 이기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자기가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석하기 쉽게 잘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절대값이 짜증나 보일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절대값 때문에 더 쉽다. 왜? 정수잖아. 정수인데 저게 만약 절대값 없었으면 굉장히 짜증나거든. 그지? 막 음수 부호 다를 막 부호 따지고 맞아? 그지? 근데 절대값 붙어서 그냥 우리는 크기만 생각하면 돼. 맞아? 그냥 크기가 큰 게 크고 작은 게 그것만 딱 보면 되는 상황인 거지. 그다음 나에서 아마 얘로 출발하지 않을까 싶지. 세 번째 항에서 이렇게 서로 부호가 반대라는 힌트 줬고 C8 0. 자,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C1, 2, 3 세 개가 마이너스 35다. 그래서 A8이 0인 거 어떻게 빨리 알았어? 자, 어쨌든 따라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뭔가 좀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세 번째 항에서 뭔가를 하는 걸 거야. 그러니까 그냥 세 번째 항을 K라고 해줍시다. 그러면 얘는 이거라고 딱 출발할 수 있겠지, 그치? 우리 많이 하던 거 등차 수열이라고 해서 세 번째 항을 무조건 맨날 하던 대로 A 더하기 2D 이러지 말라 그랬지. 그렇지? 지금은 세 번째 항의 힌트가 뭔가 소중하게 걸려 있으니까 세 번째 항 기준으로 모든 항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출발했으니 여기는 이거라고 보면 되겠고 그럼 이제 A에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지. 그럼 얘는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뒤로 갈 거면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리고 앞으로 진행하면 이제 뭐 이런 식이 될 거고 얘는 이런 식이 될 거고 됐나? 그렇지. 그래서 우리 여기 C8 쪽에 힌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봐야지. 자, 그럼 여긴 K 더하기 몇 D? 5D. 손가락 들고 세든가 중간에 잠깐 비웠더니 왜 여기는 그럼 KR의 몇 제곱? 됐냐? 그래서 문제에서 자, 그러니까 지금 규칙 패턴이 뭐야? 즉 이렇게 얘네들이 맞짱을 떠가지고 작은 거
이기거나 같으면 Bn의 승리야. 그런 식으로 이거를 만드는 건데 C8이 0이라 그랬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누군가는 0이란 소리고 하나는 0보다 커야 되지 않으면 같이 0이거나 맞아? 그런데 아까 누구 말대로 얘는 0이 절대 안 되거든. 이게 0이려면 K가 0이거나 R이 0이어야지. K가 0이면 얘 세 번째 여기가 0이란 얘기야. 특히 얘가 0이면 이게 싹 다 0이란 얘기야. 안 돼. 얘가 0이 되면 그럼 얘도 0이고 그럼 얘도 0이라서 요거 때문에 안 돼. 요거 때문에 안 돼. 첫째 항이 0이 아니라며. K는 0이고 공비가 0이 아닐 수도 있지. 근데 첫째 항이 0이 아니다. 저 힌트 저거 하나 때문에 저거 없었으면 모르는데 저거 때문에 안 돼. 그럼 이제 얘가 0일 수밖에 없네. 됐나? 따라서 요 놈이 0이면서 여기다 쓸게. 얘가 0 이렇게 되는 거야. 됐냐? 됐지? 따라서 관계식을 하나 얻은 거네. K 플러스 OD가 0이다 라는 관계식을 얻었기 때문에 문자를 좀 하나로 죽여볼까? 요거 이렇게 가지고 오자. 즉 K 플러스 OD가 0이라서 이렇게 좀 정리해서 죽여버릴 수 있겠네. 됐지? 됐지? 그래서 자 수정. 이건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됐나? 그럼 얘는 여기가 OD. 그럼 여기가 그리고 요거 하나 잘 가지고 있고. 됐나? 이제 할 일은 이거 써야지 이제. 이거 세팅 잘 했고 이거 잘 썼고 이제 이거 써야지. 1, 2, 3 세 개잖아. 요 세 개. 됐어. 누가 큰지 작은지 맞짱 뜨는 작업 해줘야지. 이거 어떻게 돼? 그렇지. 여기에 보면 A3와 B3가 부호만 다르다. 근데 여기서 말했잖아. 절대값, 즉 크기의 비교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저러면 A3랑 B3는 절대값 씌워놓으면 같은 거지 저거는. 맞아? 그럼 아까 말했지. 같으면 누가 이겨? 얘가 이겨. 자, 승리자의 동그라미 칩시다. 얘가 이겨. 맞지? 즉 이건 OD가 확정이야. 됐냐? 그러니까 이게 좋다니까 절대값이야. 숫자의 크기만 봐. 그럼 잘 보면 얘는 이 마이너스 5D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절대값만 찾았으면 어떤 그런 수치가 있겠지? 그 상태에서 더하기로 추가된 거야. 맞지? 근데 요 아래 거는 이놈의 절대값의 크기를 나눴어. 야, 한 놈은 더했고 한 놈은 나눴어. 얘가 작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일로 갈 때 마이너스 D, 그러니까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어. 그 마이너스 값만큼 원점과의 떨어진 거리가 그거만큼 더 더하게 벌어진 거잖아. 얘는 나눈 거고 그 나눈 게 만약에 분수면 커질 수도 있지. 근데 다 정수인걸? 그래서 확정이야. 얘네가 이겨. 얘네가 더 작아. 요렇게 C1, 2, 3가 결정이 나고 따라서 이거를 더한 게 얘네 셋이 더한 게 마이너스 35구나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지. 됐냐? 즉 여기다 바로 쓸게. 이렇게 더한 게 마이너스 35래. 일단 5는 좀 날려줄 수 있을 거고 여기다 하면 좀 이따가 혹시 모르니 여기다 한 번만 더 씁시다. 5를 약분을 좀 시켜주면 마이너스 7. 야, 당연히 R제곱 좀 곱해주면 이쁘겠지, 그치? R제곱을 쫙 곱해주면 D 플러스 R, D 플러스 R제곱 D는 마이너스 7R제곱. D 묻고 싶게 생겼고 여기도 이렇게 정렬해주면 이런 식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데 이제 뭐함? D와 R도 전부 정수인 걸 생각하면 길이 열리지. 뭐야? 봐. 정수야. 요 7에 주목을 하십시오. 7. 마이너스 7이든 플러스 7이든 정수기 때문에 뭐 그때 마이너스는 옮겨 다니면 되니까 이 7이란 수치는 말하고 있잖아. 둘 중 하나는 7이야. 아니면 마이너스 7. 네 가지 케이스로 나뉜다고 볼 수 있겠지. 됐어? 심지어 소수잖아. 그지? 따라서 다음과 같이 얘가 7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정확하게 딱 4가지 케이스만 조사해주면 끝인 거지. 되냐? 자, 하나씩. D가 7이야. D가 7이면 7 넣어. 7 넣으면 이렇게 싹싹 지워지고 R제곱 더하기 R 더하기 1은 마이너스 R제곱이라 넘어오면 2R제곱 더하기 R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을 얻는데 허근이지? 허근이지? 허근. 여기에는 노답. 그 다음 D가 마이너스 7이면 D가 마이너스 7이면 이제 마이너스까지 다 날라가서 R제곱 사라지고 R 더하기 1은 0 나오네. 이러면 R이 마이너스 1인데 안 돼. 왜 안 돼? 저 범위. 절대값이 1보다 커야 돼. 안 돼. 둘 다 끄죠. 둘 중 하나겠네. 자, 이건 아마 좀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밑에다 이어서 마저 좀 풀어봅시다. R 마이너스 6은 0. 이러면 플러스 3 마이너스 2인가? 따라서 R 값이 마이너스 3 아니면 2네. 두 개 나오네. R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이 7인 요 상황에서 나왔던 결론이 둘로 나온 거지. R이 마이너스 3이거나 R이 2다. R이 마이너스 3이면 그럼 이제 D는 몇이야?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몇이야? 마이너스 9네요. 됐지? R이 2면 D는 몇이냐? 마이너스 4네. 까지. 문제 될 거 없지? 문제 좀 잘 봐. 뭐 구하는 거야? 모든. 그지? 지금 하나만 답이 있는 게 아니란 소리야. 그럼 이렇게 두 개 하나 됐고. 됐지? 그럼 이제 요거. 여기는 이건 실근 없네. 그렇지? 이러면 얘도 허근이네. 뭐야? 끝났네. 이거 두 개네. 그럼 이거 두 개면 이제 여기 채워주면 되겠죠. 여기. 요거 몇이냐? 이거부터 가자. D가 마이너스 9면 36이고, 요게 이제 36이 되고, 요거는, 요 아래 거는 27 곱하기 5. 아, 그럼 얘가 이기잖아. 아, 오케이. C 4값 첫 번째 하나, 36. 됐고. 다음 이걸로 가면 얘는 16. 이게 더 큰가? 그치? 8, 5, 40이잖아. 4 집어넣으면 여기 16이고 작은 게 이기는 거잖아. 그럼 16이긴. 두 개네, 두 개.